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계속 올려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다며 언젠가는 인상 속도를 늦출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두 번 연속 0.75%포인트로 금리를 올렸던 지난달 연준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물가 상승률이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휘발유 가격의 하락이 물가를 낮추는데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어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라앉히고 있다는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0.75%포인트 인상에 전원 찬성했던 참가자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계속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준은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참가자들은 금리 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가면서 어느 시점에는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경기 침체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경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금리가 충분한 효과를 보이는 수준에 도달해도 물가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 한동안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된 겁니다. But I don't feel that we're out of the woods yet. The real adjustment will occur when the Feds really curb the inflation numbers. That's our biggest problem now is the inflation. 현재 전례 없이 강력한 노동시장과 관련해선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보다 경제 활동이 강력하다는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잠정적으로 악화될 것이란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논의가 있었던 7월 회의 이후 발표된 미국 물가지수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진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회의 참가자들은 시장이 연준의 의지에 의심을 품기 시작하면 높은 물가가 굳어질 수 있다는 게 중대한 위험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어떤 신호가 적절할지 연준의 고민이 거듭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이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법원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좀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 대통령께서 사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대로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불경스럽게도. 오전에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의 비판은 챙겨보지 못했다고 말한 걸 그대로 되갚으며 노골적으로 비꼰 겁니다. 나아가 지금은 행정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고 입법부를 통제하려는 상황이라고 비난하며 만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본안 소송을 통해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새 지도부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전혀 없는 걸로 그래서 가처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재판부가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더라도 그 부분만 전국위원회 등을 다시 열어 해소하면 된다며 비대위 체제는 지금대로 유지될 거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새 비대위 체제는 큰 타격을 받고 출구를 찾기 힘든 내홍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경우 정치적 책임론은 이른바 윤핵관을 넘어 윤 대통령에게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또 앞으로 당원 모집 등 당내 세력화를 위한 여론전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어서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후폭풍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 처음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국정 홍보와 전 정권 비판에 주력하며 앞으로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인사 논란과 여당 내분 등에 대한 사과나 반성은 없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20분 동안 국정 성과를 홍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은 잘못된 경제정책, 탈원전은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라고 나를 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 정책의 폐기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습니다.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 지원에 착수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어민 북송 사건 수사를
자유와 인권, 법치의 확립 과정이라고 표현했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을 법무부에 맡긴 것, 그리고 경찰국을 신설한 것을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사례로 꼽았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가슴에 새겨 분골 쇄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응원도 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저부터 앞으로 더욱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취임 이후 끊이지 않는 인사 논란과 정책 혼선, 집권 여당의 내분 사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반성이나 유감 표명은 없었습니다. 거대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구상과 국민 통합을 위한 계획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10살 미만 소아 코로나 사망도 1명 더 집계돼 누적 29명이 됐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만 70명입니다. 어제 동시간대 집계보다 5천여 명 줄어들었지만 이틀째 17만 명대 선을 넘어선 겁니다. 수요일 집계로 비교하면 지난 4월 이후 19주 사이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비해 1.29배, 2주일 전과 비교하면 1.63배 많습니다. 자정까지의 확진자 수를 더하면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17만 명 초중반대가 될 전망입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최근 확진자 규모가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적으로 쓰는 통계를 보면 8월 첫 주에 100만 명당 확진자는 한국이 미국, 일본보다 높게 나왔지만 사망자는 가장 낮게 나오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확진자가 자꾸 늘어난 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동일 수의 확진자라면 가장 낮은 사망률과 위중증률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민간 자문위원회의 권고이고 이런 가운데 소아 코로나 사망 사례는 한 건 더 집계돼 현재까지 29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어린이 사망자는 지난 12일 확진돼 이틀 뒤 응급실로 옮겨졌다가 증상 악화로 15일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기저질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난 2020년 국내에 유입된 뒤 10살 미만 소아 사망자 29명 중 20%에 해당하는 6명의 어린이가 지난달과 이번 달에 사망했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